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Don't cry, snowman, don't leave me this way. A bottle of water can't hold me close, baby. Can't hold me close,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I love you forever, oh, we'll have some fun.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My snowman and me. My snowman and me, baby. Don't cry, snowman, don't you fear the sun. Who'll carry me without legs to run, honey? Without legs to run, honey. Don't cry, snowman, don't you shed a tear. Oh,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baby. If you don't have ears,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I love you forever, oh, we'll have some fun.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My snowman and me. My snowman and me, baby.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 4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 탓으로 보여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 보험 사기 양상도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입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죠,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는 줄었고요. 뭐 허위 장애 진단이나 뭐 이런 걸 받는 단발성 보험 사기가 한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의 슬픈 뒷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린다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오늘은 Tuesday. 네. 맞죠? 네. 첫 곡은 시아의 스노우맨 들려드렸는데 네. 신청자가 네,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독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컷 신청곡 받으시고 왜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 들으십니까? 아 근데 노래 좋네요. 아 그건 그렇습니다. 네. 바레님도 노래 좋다고. 네, 이사나님도. 오늘 아주 익숙한 닉네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단이님이 두목형 개인 채널 파시면 구독합시다. 한다고. 아니 안 그래도 개인 채널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 여기 나오셔가지고 홍보도 하셨었는데. 네. 김희준님이 MBC 제보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셨는데요. 784-4000번이 제보 전화고요. 카카오톡이나 그 홈페이지 통해서도 제보창이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제보는 언제나 환영이고 사랑입니다. 네. 저희 제보는 MBC 기억해 주세요. 아리둥절님이 오늘 고양이를 입양하셨대요. 어머. 네. 러블리 이너님도 캣맘 하시네요. 네. 아침부터 명태 삶고 고기 삶고 바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강민수님, 우리 가족은 집에서 마스크. 최고입니다. 네, 최고의 진짜. 엄청난 방역 패밀리. 네. 좋습니다. 육사연님이 음악 처음 듣는다고 좋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오프닝에 음악을 틀어드리고 있죠. 삐까번쩍님이 오행시 링크 못 찾겠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MBC 채널 그 커뮤니티 탭 들어가시면 있어요. 삐까번쩍이 저번에 저희 신청곡 주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저대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커뮤니티 탭 가시면은 남길 수 있는 그런 란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세요. 네. 자, 자가격리 중인 분들 계시네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서 체크인너스님. 네. 예. 아이고 힘내세요. 예. 음성으로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말들이 좀 그렇지만 자가격리 중에 최고는 프리데스크 시청하시는 게 아마 시간 잘 가고 좋으실 겁니다. 아이고 마중무님이 어제 6시로 이벤트 마감됐다 그러시는데요? 아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분의 해명을 좀 듣고. 화면이 커져야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토론이 길었네요. 네네. 오늘은 저희의 특별한 사정으로 느낌이 막 옆에서 째려보는 네. 느낌이었어요. 그만 떠들어라. 네. 휴시트 산책부터 출발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휴시트 네. 산책의 기자입니다. 오늘 아주 어수선합니다. 오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네. 설명드릴게요. 네. 지다니님이 마우스 클릭 소리 들린다고. 아 본인의 존재감을 마우스로 계속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이벤트는 어제 6시에 끝났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어제 6시 전까지 315분이 응모하셨는데 네. 한 분이 오늘 하신 것 같더라고. 그분은 뭐 이제 탈락이십니다. 자동으로. 그래요? 아쉽네요. 지금 저희 그 심사위원단을 제가 또 엄정하게 꾸려가지고 지금 어제 밤부터 네. 또 심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100분을 발표해드립니다. 네. 노재평 기자가 저희 그 신입 기자 서류 전형 심사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하면 안 거예요. 됩니까? 네. 예, 못 들으신 걸로. 아무튼 그리고 저 Y본부에서 제공해주는 그 콩나물도 오늘 왔습니다. 때문에 그래요. 콩나물이 집으로 도착했대요. 제가 주소를 회사로 한다고 잘못 적어서 에이. 근데 만약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쓴다고 이렇게 그걸 오픈했으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 잠옷으로 드리는 걸로. 오늘 집에 가보셔야 아는 거군요. 아니면 제가 제 돈으로 또 사야죠. 또 어떻게 또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받은 사람 돌려드려야겠죠. 네. 와룡님이 스트레이트 취재 기자님 안 나오시나요 하셨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전복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리포트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뉴스데스크 리포트가 급하게 잡혀가지고 저희도 급하게 지금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큐시트 산책부터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그냥 쭉 할 테니까 뭐 좀 이따가 전화 연결해볼까요? 시도 한번. 혹시나 못 오시면 전화 연결이라도. 근데 시간 내서 오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송고본을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보기 오늘 전화만 한번 해서 그냥 인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그 앉아가지고 신청곡들 좀 잘 적고 좀 하시라니까 진짜. 저 잘하고 어제 있어요. 하나밖에 안 적어서 제가 시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신청곡 받습니다. 노재평 기자가 큐시트 산책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제가 적어서 닉네임까지 적어서 내일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큐시트 산책 천천히 갈게요. 정동진 해돋이를 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동진 해돋이 볼 수 없는 거는 뭐 못 보는 건 아니고 가면 볼 수는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전국의 관광 명소의 해돋이 행사 이런 거 다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특별 방역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스키장, 눈썰매장 이런 데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건데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일단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근데 웃긴 게 이제 골프장은 빠졌다고 그래요. 왜요? 근데 스키장 같은 경우는 매표소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식당 가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밀집돼 있잖아요. 근데 골프장은 아무래도 조금 밀집도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에서. 골프장도 클럽하우스 같은 데서 사람들 좀 밀집해 있지 않아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골프장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추워서 못 가요. 어차피. 추워서 사실은 겨울 스포츠 시즌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자 그리고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 금지하는 것도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원래 수도권인데 근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는 강력한 권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제 의무 사항인데 수도권은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좀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되는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리 예약한 숙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네. KTX 아무래도 연말에 네. 많이 쉬는 분들 많으니까. 강릉 가는 KTX는 뭐 만석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게 사실 그 3단계로 넘어가면은 100% 환불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3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핀셋으로 그렇게 강화를 시킨 건데
2.5단계에서는 한 50% 환불 규정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숙소마다 다르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아마 100% 해주시는 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보니까 뭐 네. 해운대 같은 데는 해맞이 장면 같은 거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이제 주요 명소 같은 게. 근데 그걸 왜 보는 겁니까 도대체 해맞이를? 그러니까 왜 굳이 가서 그 추운데 새벽에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제 근원적 질문. 아니 근데 제아의 종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아야 뭔가 한 해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아니 그걸 왜 들으시는 겁니까 제아 종소리를? 아니 듣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올해 잘 보냈다, 내년 잘 맞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와이프하고 제아 종소리도 듣고 해맞이 다 했거든요. 아 많이 싸웠어요. 그 우리 행복한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그런 게 연인들 안 가셔도 됩니다. 네. 너무 추워서 짜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또 이 시국에 가는 건 일단 안 되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채널도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걸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정동진 이런 데는 못 들어가게 아마 이제 끈 같은 걸로 막아놓을 거예요.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다른 데를 가서 풍선 효과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 없는 데 가서 강원도 이쪽에도 해변가 조용한 데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보시면 돼요. 강원도에서요? 아니 강원도 해변가 저 고성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부산도 다 해수욕장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굳이 정동진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죠. 한 곳으로 밀집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굳이 그냥 집에서 보시라는 거죠. 다 TV로 생중계 해주시니까 네. 오늘 뭐 닉니커님께서 오늘 히스테리 부린다고 제가 오늘 지금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제가 좀 업데이는 게 뭐냐면 아버지면 나 혼자 싼다 싶은 지금 70대 아버지랑 멘트가 똑같대요. 아무튼 아니 또 하루님이 오늘도 투덜대는 노재필 기자님 하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일이 몇 가지 있는 게 이지수 기자만 오늘 빵꾸난 게 아니고 제가 쓰는 이 책상도 오늘 누가 분실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긴급히 수령 오느라고 제가 옆집에서 책상을 급히 빼왔어요 지금. 아니 이 비로도 38,000짜리 이거 없었으면 정말 저는 뚜껑 열릴 뻔했어. 진짜. 오늘 이렇게 약간 화가 난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거 빨리 조용히 하시고 저 게이트 노래 적어요 이거 예, 에블바리스 체인징 이거 신청곡 이런 거. 에블바리스 체인징 게이트키퍼님.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는 869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제가 926명이니까 57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1000명 닷새 동안 1000명이 쭉 가다가 이틀 동안 이제 그 아래로 떨어진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과연 하락세로 가는 것이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내일하고 모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망자가 늘었죠. 사망자 24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교회랑 요양시설발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늘고 있는데 그 금천구에는 예수 비전교회 관련된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2.5단계에서도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는 건 복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직접 말로 한 인터뷰로 저희가 뭐 녹음된 거를 저희가 이제 싱크를 내보낼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김영준님이 오랜만에 왔는데 노재필 기자는 여전히 투덜투덜. 되게 일관성 있죠. 캐릭터는 원래 일관되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럼요. 저희는 확실합니다. 네, 서울 구치소도 확진이 됐는데 여기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유명한 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 네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다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전국의 병상 지금 44개 남아 있는데 서울이 9개, 인천이 1개, 경기도가 1개. 하나 없어요.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자, 미국은 지금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화이자 다음으로 두 번째 접종 시작한 건데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그분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접종을 했는데 그 첫 대상자 중에 이제 아버지를 코로나로 잃은 간호사가 포함이 돼 있다고. 아버지도 잃고 시아버지도 투병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백신이 11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백신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온 게 몇 년에 나온 건지 아세요? 몇 년이요? 그러니까 볼거리 백신이 4년 만에 나온 게 가장 빨랐는데 사실 지금 1년이 안 걸린 거죠. 제약회사에서 사실 올해 이제 총력을 펼친 거죠. 이거 만들려고. 그래서 12개월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가 열렸는데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게 장관 청문회인지 백신 청문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백신이 한창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야당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서 공개하라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장관 후보자가 공개할 자격도 안 될 뿐더러 그런 걸 공개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팻말도 막 이렇게 다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사실 좀 황당한 기사 중에 하나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사망자가 1명에서 24명으로 늘는 거를 2,300%가 늘었다는 못 쓰는 언론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통계를 굉장히 왜곡한 거죠. 제목장사한 거 아닙니까? 제목장사죠. 네네. 그게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씩 지금 사망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퍼센티지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냥 좀 약간 그냥 엿먹이려는 기사 아닌가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런 기사는. 네, 좀 악의적이죠. 네. 그리고 이 사안이 사실 방역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라 과학의 단계가 아니라 백신도 너무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고 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안 그래도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 입장도 냈잖아요. 그렇죠. 잘 준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2, 3월 달에는 뭐 백신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제목도 뽑았는데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에.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 의원의 아버지가 저희 그 이지수 기자한테 3천만 원을 건네려고 했던 그 상황이 이제 나갔잖아요. 방송이 네네네. 됐잖아요. 일단 저희가 그 전봉민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하는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네. 보실게요. 네. 지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원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정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저 자신과 가족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영상 댓글로 보셨죠? 뭐 탈당으로 끝나야 되냐, 의원직 사퇴해라, 뭐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세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전 의원이 그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뭐 이렇게 이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건데, 네네. 뭐 당장 뭐 정의당이나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논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에 숨지 마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징여세 납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스트레이트 팀에서 이제 이지수 기자가 사실은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던 의혹들 중에 네. 크게 의혹이 3가지가 있거든요. 뭐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그리고 이제 지금 주상복합 그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얽힌 의혹들이 있는데 네. 사돈 관련돼 있다는 그건가요? 그렇죠. 사돈 네. 관련되어 있던 거.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일감을 몰아주는 게 있고 일감 떼어주기는 사업 기회를 주는 걸 일감 떼어주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돈 제대로 냈다, 증여세 제대로 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디테일한 게 빠졌죠. 사실 얼마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부분은 쏙 빠지고 그냥 난 적법하게 냈다 이걸로 그냥 약간 퉁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해명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지수 안 나와도 되겠는데? 이런 너무 잘하시는데? 성지수로 오늘 네. 개명하시고 브리핑 한번 하시죠. 뭐 감동입니다. 네. 네, 일단은 근데 저희가 아까 이지수 기자 나올 때 이제 틀려고 3천만 원 주는 정황에 대한 영상도 준비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진짜 황당해요. 한번 같이 영상 좀 보셨으면 그러시죠. 좋겠는데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전광수 회장은 기자에게 여러 차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인터뷰 말미에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냅니다. 개인비가 들어가도 당분 몇백 몇천만 들어가거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우리만 그걸 하고 좀 도와줘라. 액수도 제시했습니다. 한 3개만 줘볼게. 3개요? 30만 원 가볼게. 30? 마세 천만 원 가본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올게. 그때 만들어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놓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기자는 전광수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입장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명확한 겁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전 회장은 아들 문제라 그랬다며 더 이상 청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네, 그러니까 100% 이주님이 100% 영화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사투리로 하니까 더. 그러니까. 근데 세 개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뭐 세 장 그러면은 약간 생각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뭐 저는 뭐 3천억을 주더라도 전혀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딱히 뭐 떠오르는 건 없는데 시청자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3천억인데. 좀 한 300억? 3천억. 아니 근데 아까 되게 소심하게 소박하게 30이라고 얘기해가지고 30만 원이요? 아니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과연 30만 원인지 30억인지 30만.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이제 사전 질문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사색이 돼서 데스크한테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취재 끝나고 나서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래서 보고를 바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주진 기자가. 바로 해야죠. 네. 그죠. 네. 사실 돈을 준다는 정황만 있어 이거는 고발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네. 네, 스트레이트 팀이 고발할 예정이고. 네. 자,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스트레이트 리포트 중에서 그 사돈 관련된 것도 사실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잖아요. 네네.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부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진베이시티의 주거 비율을 80%로 올려줄지 최종 심의하는 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16명.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이고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 주택국장 윤모 씨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윤 씨는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의 사돈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광수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전동민 의원의 막내 동생 전상우 씨의 장인입니다. 전상우 씨는 동수토건의 대표이사이자 이진베이시티 시행을 맡은 IJ동수의 이사입니다. 사위와 사돈집이 하는 사업의 인허가 심사위원회에 장인이 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국토기획법과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제척됩니다. 친족이란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즉 8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왜 제척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회피하지 않았을까? 윤 씨는 이게 사위가 하는 사업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상우 대표님이 그 당시에도 그 사위분이 맞으신 거죠? 몇 년도지 그게? 2015년입니다. 그러면 맞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진으로 이게 신청이 안 됐을 낀데. 그러면 이진종합건설이 그 사업을 한다는 걸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 당시엔 내가 알 수. 사돈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내가 안 됐을 낀데 이러면서 말도 되게 짧으세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전봉민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에서 재산이 1위예요. 900 몇 억이라고. 914억.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인 게 12년 전에 뭐지? 6억 8천 투자해가지고 12년 만에 900억 원. 이 정도면 뭐 뻥튀기도 아니고. 수익률이 그러면은 몇 %인 거야? 130배가 넘는 거죠. 130.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나왔던 의혹들이잖아요. 네.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그다음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 때문에 보통 투자를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 힘드니까 사실은 그런 의혹들에 그렇죠.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사실. 투자하셨다가 상장 폐지 당하신 거예요. 이 얘기 한 5,122번째 하고 있습니다. 마음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제목으로 이지수 기자를 모셨다고 했는데 못 모시게 돼서 지금 안 그래도 댓글에 왔다 갔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 네네네.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라도 모셔 또 여러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또 그렇죠. 네. 맞음. 여보세요? 이지수 기자 바빠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스피커폰으로. 아, 네. 그 지금 편집하고 있나 보네요. 네, 편집하고 있어요. 예. 그 오늘 못 나오는데. 네네. 뭐 그 당시 상황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하나만 짧게 얘기해 주고 끝냅시다 오늘. 네.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거부는 의사는 밝혔는데 근데 저 해명도 듣고 반론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취재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그거를 동시에 하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나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까지 취재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나한테만 이런 제안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까 궁금한 게 그 세 장에서 30이라고 했던데 그 30이 뭐 30만 원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느낌? 예.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 그분이 이제 그거를 뭐 3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았지 현장에서는 잘 안 들렸었어요. 이런 내용을 예상도 못했을 것 얼마를 같아요. 뭐 정확히 말씀하신지를 네. 그래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작 잘 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다시 오셔가지고 그 취재 뒷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지수 기자는 검소했던 게 아니라 귀가 안 좋았던 걸로. 귀가 안 좋았던 걸로. 귀가 안 좋았었네요. 예. 30만 원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그냥 잘 안 들렸던 걸로. 네. 저희로도 이렇게 또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소환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전화로는 연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홍승표님께서 노재표 기자 김밥 3줄. 김밥 3줄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이벤트 스트레이트 팀에서 이벤트 하는 거 저희가 갖고 왔는데 네네. 30만 구독 가자라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오늘 방송 나갈 때마다 29만 4천 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구독자가 29만 7천 명입니다. 3,000명 남았습니다 지금. 네, 그새 많이 올랐어요. 네,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스트레이트 팀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인증샷을 이제 찍으시면 되는 이벤트. 우리 100만인데. 100만 채널이니까 30만. 그럼요. 주죠, 뭐. 손에 손잡고 같이 그렇죠. 가야죠. 네. 자,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가지고 온 소식 한 2개 정도만 더 전해드리고. 아니, 또딩님이 이것도 30이더라고. 아니 스트레이트가 30이랑 인연이 그게 잘 안 들렸는데 30만 가자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그냥 이지수 기자 한 얘기구나. 30이.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오늘 여기 디지털 팀으로 모셔와야겠는데 이지수 기자를 이제. 석장 30. 스트레이트 팀에서 안 보여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윤석열 총장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오늘 신문이 열렸는데 2시간 만에 중단됐고 24일 날 다시 열기로 했어요. 네, 24일 오후 3시에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오늘 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가짜 장고증명서를 만든 혐의에 대한 그 재판이에요. 그쵸? 근데 네네. 오늘 사실 법원 앞에서 조금 상황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벤츠를 타고 들어오다가 그 게이트를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가겠다고. 네네. 근데 이제 법원 관계자가 이제 안 된다. 내려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돌려서 갔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떤 기자도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사위한테 자문 구했냐는 질문을 했다는데 좋은 질문이네요.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 최 씨, 그러니까 윤 총장의 장모의 영상이 뭐 의미가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7초 남았는데 용인 의왕의 반칙 분양 적발 사례에 대한 보도가 있어요. 저희가 뭐냐면 이제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첨이 되는. 근데 이게 계약서만 쓴 게 아니고 허위 계약서만 쓴 게 아니고 매달 임대료도 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위장 전입이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 그 굉장히 치밀하게 했는데 그 정부에서 사실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시세 차익을 뭐 7억 정도까지 본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뭐 여기까지. 오늘 30분 동안 혼자 원맨쇼 하셨는데 하드 캐리 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힘들어요. 내일도 뭐 좋은 음악과 함께 또 만나뵙는 걸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방에서 나온 소식 확인하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